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중화권 주요 일정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번 주에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아마 또 보기자를 보고 계신 지금쯤이면 발표가 되어 있겠죠. 이제 가장 관건은 제조업 지표가 지금 5월부터 바닥을 찍고 살짝 이제 반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하는 추세가 7월에도 이어질지, 그러니까 확장 국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선까지, 기준선까지는 50이죠. 더 다가올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제조업 PMI 지수도 어쨌든 소비가 계속 이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경계해서 봐야 되는 숫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같이 좀 이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제조업 지표, 이제 7월에 첫 번째 나오는 제조업 지표가 그 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보시고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 장 끝나고 귀주모 대주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CATL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도로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귀주모 대주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숫자 미리 좀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주라든지 음식료, 소비주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도 지금 뭐 일정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뭐 애플, 퀄컴, 아마존, AMD 같은 주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남아있다 보니까 같이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는 마침내 지난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7월 말에서 이제 주 후반에서 7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게릴라처럼 7월 24일 저 퇴근길에 정치국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고 막 이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딱 말씀을 드릴게요. 7월 정치국 회의는 우선 예전보다는 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특유의 자신감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어. 막 사실 안 좋아도 좋아지고 있어. 나빠지지 않아. 우리는 뭐 자신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뭐 그런 게 아예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뭐 새로운 정책은 없었다라고 해도 그 큰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정교해지고 구체화되었다라는 점, 부양정책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아까 현실 직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양정책도 계속 이어가지만 지금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동산이라든지 지방부채, 그러니까 중국을 떠올리면 모든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는 그냥 떠올리면 걱정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간단하게 좀 올해 4월과 7월이 달라진 점, 내용 측면에서 조금 달라진 점,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가된 점, 이런 점들을 제가 항목별로 조금씩 나눠봤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현실 직시했다. 그래서 앞에는 지난 4월에는 코로나 방역이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 1분기 GDP 잘 나왔었어.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지나고 7월 정치국회의 때는 어떻죠? 지금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요 부족, 뭐 리스크, 기업 경영도 어렵고 복잡하고 엄격해진 외부 환경, 뭐 글로벌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운영은 온중구진을 유지를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가져가는 것을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경제 부양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고 더 꾸준히 부양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통화 재정 정책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나 뭐 안정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가져가겠다라는 점이고, 이제 여기에 뭐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못 보던 내용이 갑자기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치국 회의 하는 당일에 그날 특히나 중국의 투자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거래 대금이 정말 이 바닥을 딱 찍는 순간이어서, 아, 이거 좀 바닥을 쳤다. 정말 투자 심리가 바닥을 쳤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퇴근하던 찰나에 이 정치국 회의 내용 중에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내용 자체가 좀 길어졌죠.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쓰고 통화 정책을 써서 내수 확대를 이끌 거야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화 여행이라든지 뭐 서비스 촉진을 일으켜서 내수 확대를 하겠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자,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같은 대형 소비 정책을 쓰고, 뭐 여기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서비스 소비도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 보이차에서 말씀드렸던 민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대외 개방, 대외 무역 확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게 국제 항공편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나온 후에 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혹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좀 다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우선은 좀 형성이 되긴 했는데 지켜보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항공편보다는 비자 문제가 조금 더 간소화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난 출장 때 겪었고요. 그래서 뭐 항공편도 늘어나야겠지만 비자 문제도 조금은 좀 간소화되겠다라는 점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민영 기업, 플랫폼 기업, AI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뭐 그전부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죠. 뭐 기업, 민영기업 좌담회도 했고,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도 미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엄청 새롭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헝다 이슈뿐만 아니라 완다 기업도 겨우 자기 자산 팔아서,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자기 지분 팔아서 지금 당장 채권 디폴트 날 뻔한 거를 겨우겨우 막았지만, 이건 좀 약간은 단기적인 이슈고 앞으로도 막아야 될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산업에 대한 둔화, 침체 우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어요. 가장 달라진 건 무엇이냐? 자, 방주불초라고 하는 방은, 그러니까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그 매번 언급됐던 메시지가 몇 년 만에 삭제됐어요. 거의 4, 5년 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그 기조가 아예 사라졌다! 같이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부 좀 선을 많이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제에서 부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시장에 좀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이런 투기 관련된 메시지, 엄격한 메시지가 삭제됐다라는 점도 부동산주를 다시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방 부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들, 부채 위험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 패키지를 수립하라라고 이제 주문이 내려왔다라는 점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달라진, 적극적으로 리스크 방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민생 보장은 이거는 뭐 계속 고용 안정, 그리고 이제 뭐 임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여러 가지 마지노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메시지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어도 기조 변화를 느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정치국회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지금 최근 7월 정치국회의까지 총 4번 정도라고 하는데 언급이 있었을 때마다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다라는 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보면은 제가 그날 24일 당일에 퇴근길에 이 6천억 위안대까지 내려갔었어요. 투자 심리,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이거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치국 회의한 다음 날, 발표한 다음 날 바로 9천억 위안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주춤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국 회의가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쭉 이어가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번 좋네 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투자 심리 그리고 거래 대금을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환율 추이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이제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위안화 환율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화 환율이 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 수급이 쫙 이렇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 일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에 정말 시장에서 정말 목이 말랐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목이 말랐어서 조금 이제 목을 축이는 정도로 반응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더 확인할 게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좀 다시 위축되는 모습들은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로 향후에 어떻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지 이 기조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무엇에 달렸다? 자, 우선 세부 정책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소비 촉진, 기업 발전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숨통을 틔워줄 만한, 수요를 촉진할 만한 여러 가지 대출 완화 정책들도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굉장히 위축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7월부터 뭐 당장 좋아지진 않더라도 좀 그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에서는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과 맞아 떨어져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제 또 희망이 조금 더 먼저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시장의 투자 심리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8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까지도 계속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적 발표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랐었던 뭐 기술주들 있잖아요. AI 관련해서 기술주들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아직 크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다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귀주모태주나 이런 쪽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오히려 높게 사서 지금 굉장히 싼 밸류를 다시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밸런스는 좀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여름 조금 더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